이번 민주당의 그 검사 탄핵을 보고 있으면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자경단이 된 게 아닌가. 자경단. 그러니까 일종의 자경단이라는 건 사적 보복을 하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이제 그런 우려마저 들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법률은 사적 보복을 금하고 있고 그걸 금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든 겁니다. 사법부도 만들고 입법부도 만들고. 근데 입법부의 구성원이 이번 그 근거도 희박한 이런 탄핵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고 다수당이 됐고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행사에 대한 견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상용 검사의 그 징계 사유로 든 소위 말하는 그 대변 검사, 그게 사실일지라도 설사 그게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까?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냥 징계 사유예요, 이거는. 검찰에서. 근데 그거를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저 탄핵 소추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와서 당사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이게 사실관계를 가리자고 형사적 대응을 하니까 뒷공문이 빼는 얘기들을 이제 와서 하고 있어요. 국회 원내 일당이 저는 저런 식으로 이 사안을 대해서는 전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러니까 습관성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결국에 이제 방탄을 위한 탄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그러니까 3명 검사를 상대로 통과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안동환 검사라고 그 서울시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그 경우에는 실제 증거 조작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명백한 위법성이 있었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 헌법 법률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기각을 했어요. 나머지 2명 그 검사에 대해 손준성 검사나 또 한 분 누구죠? 그 검사에 대해서도 사유는 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번 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사유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의혹을 가지고 이 탄핵을 추진하는 데다가 한명숙 모해 이증교사 같은 경우에 재조사를 했어요. 근데 재조사에서도 무혐의로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탄핵 사유로 끌어다가 이 탄핵을 한다는 게 과연 납득 가능한 그런 탄핵일지. 과유불급도 이런 과유불급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이제 수사검사를 끌어온 거에 대해서 이거 보면은 결국은 원래는 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했던 박상영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결국은 한 사람만 하게 되면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섞다가 오히려 이런 대변 문제까지 번진 게 아니라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한심한 게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문자 메시지 파동 때문에 난리가 나서 망할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저는 민주당이 더 걱정됩니다. 지금 조용한 상태에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개구리들이 자기들 죽는 거 모르고 우물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추세,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묻지마 행위, 사실은 검사 탄핵할 시기가 아니었죠. 정확하게 지금 전선은 분명합니다. 이 방통위가 하나 있고 등등 있는데 전선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삑사리가 나게 되는 거죠. 이성윤 의원은 사실은 이 대변 검사 지적이 이번 총선 이후가 아니고요. 총선 전에 여러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아주 흥미로워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 검사들 정말 문제가 많구나라고 저도 생각은 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런 걸 지적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박 의원 말씀대로 탄핵까지 갈 상황이었느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대충 제가 듣기로는 수사관들 무슨 모임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찌질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라는 걸 하면 국힘의 저런 혼돈 상태에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정말 과잉으로 받다 보니까 행복하다 못해 이런 똥보를 자꾸 차게 되는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우리 정부가 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헤매니까 용산이라든가 국힘이 저렇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더 걱정돼요. 네.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말 숙명,
이 검사와의 전쟁, 그죠? 그 국면 전환이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 요즘 보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국민들도 좀 불행하죠. 이 정말 그 도덕적으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강력한 대통령 후보고 노세에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할 수 없이 또 지지를 해야 되는 이런 미국 국민들 불쌍한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쌍합니다.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벌써부터 무능하다는 얘기까지 들은 상황에서 야당은 어떠냐? 야당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온 국민이 매일같이 그냥 지켜봐야 되는 이 상황이 또 얼마나 불행하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인데 우리 장현주 그 위원장 나와 계시지만 이런 국민들의 얘기를 정확히 그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네, 자 댓글 중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댓글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국민만 불쌍하다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 그런데 네. 이제 박성영 검사 탄핵 소추안에서 이제 대변 문제 이거를 이제 공용물 손상 이렇게 해서 적시를 했는데 당내 법사위원들끼리 이 이제 소추안을 놓고 회의도 하고 검토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걸러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뭐 앞서 말씀 주신 게 다 아픈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또 전선을 잘 가다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은 당론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당연히 또 심각하게 또 엄중하게 사안들을 분석했던 것도 많고 이제 검토를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정교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죠. 그리고 헌법상 탄핵제도라는 것이 갖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의 무거움과 막중함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정제된 언어가 있어야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총선 이후에 이제 당에서는 좀 내부에 그런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효능감을 지지자분들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신속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180석 민주당이 몰아줬지만 똑바로 한 거 없다라는 질타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22대 국회만큼은 의석수 몰아주신 만큼 제대로 일 좀 해보자라는 게 좀 의원들의 좀 의욕도 있고 좀 나름대로 좀 의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좀 나오는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회에서는 또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탄핵 소추의 그 요건들이 되는 그 검사들에 대해서 의혹들을 지금 상세하게 뭐 수사해보거나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법사위에 일단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그 청문회를 열 것인데 그 청문회를 열어서 그 해당되는 검사들을 불러다가 그 관련된 의혹들도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탄핵안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뭐랄까요, 좀 염치가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검사들을 다 꼭 집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겁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너네를 탄핵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돼. 비위 저지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건데 이번만큼은 상당히 급했거든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화영 결국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검찰을 상대로 상당한 압박을 가야 된다라는 어떤 불가피성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뒀다라는 것인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민주당에게 표를 줬던 국민들은 정확히 두 개의 뭐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적 효능감, 뭔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마지못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투표한 게 또 일반적인 국민들인데 그런 중도층 국민들은 아마 요번 이런 검사 탄핵을 보면서 많이 민주당에 실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방식이 꼭 저런 것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그 드러낸 표심은 정말 정치 제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강한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선택하는 건데 야당조차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뭐 민생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여기에서 효능감을 보이는 게 아니고 결국 그런 어떤 이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그 효능감을 활용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보냈던 지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또 형성될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삼권 분립을 존중하고
우리 헌정 체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검사가 기소권 남용하는 거는 입법부밖에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검사가 기소권 남용을 할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정치는 우리 사법 그 제도 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을 만든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다 젖혀주고 검사가 기소권 남용하면 국회에서 탄핵하겠다. 그건 탄핵소추권 남용이죠. 네, 댓글 많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한심하다 이런 글 주신 분 있고요. 그야말로 끼워 맞추기 탄핵 같다. 이게 사유가 되나 이런 의견. 중앙지검장 출신 일하는 사람이 자기 후배 변 얘기를 찌쯧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서영고 의원 지난번 국방 예산 팩트체크 없이 비판했다. 틀린 걸로 판명됐다. 이번에 고발된 거 어찌되나 지켜보겠다. 우리 글 올려주신 분들 중에는 진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